안녕하세요. 5월 10일 아기자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혜경 선생님께서 뭔가 블렌더로 이제 변환하는 걸 좀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도 그 쌍곡기와 관련해서 공부해 본 거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화면 전체를 공유를 음, 여기 애플리 데스크탑을 그냥 공유하면 되는 거죠. 전체 공유. 그러고 저희 저희 화면은 어떡하죠? 저희 화면도 나오나요? 제 데스크탑이 공유되면서? 저희 화면이라는 게 뭐죠? 줌 화면. 사람들 나와 있는 화면. 저는 안 나오는데, 네, 어, 그러면 된 것 같아요. 네네. 음, 제가 조금 얘를 음, 작게 해놓고, 음, 잠깐만요. 음. 지금 여기 퀴즈 보이시나요? 옆에? 잘 보입니다. 네, 아, 네. 보입니다. 그리고 퀴즈가 몇 개 있고요. 음, 그냥 뭐 저는 여기 지금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방금 뭐 생겼네. 네. 제가 만들어 왔고요. 이거 지금 그리드 하나 만들어 왔어요. 예전 제가 이제 블렌더 기술이 발달해서 저 실력이 늘어서 색깔을 넣습니다. 이 그리드 하나 있고 또 만들어 온 게 음, 그리고 디스크도 만들어 왔고요. 코드 쓰는 거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부채꼴도 하나 만들어 왔고, 무도 하나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그 반쪽짜리, 그리고 얘 스테레오 그래픽 사용한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비우스 변환 해보고, 그 다음에 복소 함수 적용해갖고, 이 평면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그런 거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볍게 퀴즈를 이제 제가, 장현철 선생님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그, 회화 작가, 그림 미술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이 방에 스터디에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수학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모르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좀 퀴즈를 내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거를 좀 물어보기도 하면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어,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항상 그리고 1번은 쉬우니까 퀴즈 1번. R3 좌표 XYZ을 정사형하면 1번 어디에 대답하시면 정사용을, 됩니다. 어디에 정사용을 하나요? R2. 아, x, y, 빵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얘를 정사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여기 x, y, 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를 그 스테레오 그래픽 사용하려고 북극점 부분을 빵꾸 뚫린 거를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음, 그러면 두 번째, 2번. 구면에 있는 R3 좌표 XYZ을 R2 평면의 스테레오 그래픽 사용하면 2번 문제입니다. 이건 발표도 해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식이 뭐였지? 까먹었다. 그, 저거 제가 아마 했을 텐데 까먹었네요. 네, 힌트 하나만 주세요. 네, 이소연 선생님. 힌트 없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비례식 이용해서 하면 되고, 제가 지금, 잘 여기서 그려질까요? 짠, 짠, 짠. 여기가 R, 여기가 일단 X좌표만 보면, 음, 어, 여기가 제시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거는 손으로 써면 되지 않나요?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지. R 빼기 Z분의 RX입니다. 네, 아, R 빼기 빼기 Z분의 Z분의 RX. RX. Y도 그렇고, 네. Z는 0입니다. 와, 그러면, 어, 모양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색깔도 매치가 네,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아, 색깔도 지금, 버텍스, 이제 같은 버텍스에 같은 그 색깔을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 색깔 변하는 게 딱 그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네. 네, 그러고, 음, 다음에 이제 메비우스를 해볼 건데, 어, 메비우스는 일단 그리드로 할 거고, 제가 그 위에서, Z축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로 이제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이건 2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좌표들의 XY 좌표를, X좌표를 복소수의 실수부, Y좌표를 허수부에서 이제 복소 평면으로 보고, 그, 여기 나오는, 음, 요 식으로, 어,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소평면에서 복소평면으로 가는 거 맞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메비우스 파라미터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이 변환, 이 파라미터들이 이제 메비우스 변환할 때 CZ 플러스 D 분의 AZ 플러스 B 요식, 요식. 어, 이 식에서 요 A, B, C, D가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기하적 변형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일단은 2001, 이 파라미터가 어떤 변형을 나타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이거는 잘 안 되면, 어, 빨리빨리 해보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01이면 네, 1분의 2Z 아닌가요? 어, T가 0이고 D가 1이라서. 200, 그렇죠. 틀렸습니다. 1, 1분의 이제 네. 1. 네. 그럼 여기도 1분의네. 1. 1을 1이라고 하면 Z분의로 할 수 있죠. 네. 1을 어떤 걸까요? 이거는 200일. 최 교수님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냥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그 2배 확대. 확대요. 네, 맞습니다. 확대. 이렇게 2배 확대가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이게 이제 첫 번째 A 값이 2의 세타 I 제곱 001. 그래서 이 식입니다. 회전 아닌가요? 회전 맞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코드에 45도, 세타를 45도라고 넣고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1301. 평행이동. 평행이동. 3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음, 이건 아닌데. 어, 이것도 지금 100-1. 이것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1. 안 적었는데. 배칭. 대칭. 네. 음. 그 다음에 1-1, 이게 처음에 저희가 했던 케일리 변형? 그, 얘는 그냥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처음에 그리드를 좀씩 돌려보도록, 이 모양도 같이, 음, 변합니다. 그게 저렇게 되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이게, 음, 한 180, 210도? 그럼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색깔이 나왔기 때문에 음, 여기 약간 어떤 라인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이 4개라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사각형의 이 직선들이 이 4개의 곡선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모양이 변합니다. 태희 교수님, 저 사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메비우스 변환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30도를 돌린 다음에 메비우스 변환을 한 건가요? 네, 아니면은, 맞아요. 그쵸? 아, 이게 지금 그리드를 30도 안 돌려도 되는데, 이제 돌릴 때마다 조금씩 그 모양이 다르니까, 4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얘네들이 다 버텍스를 갖고 있는데 그 버텍스 복소 평면에 있으니까 그 버텍스들 하나의 좌표들이 다 복소수인 거고 그 어, 복소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떤 복소수가 나오고 그 복소수의 실수부와 호수부. 허수부를 다시 복소 평면에 그리면 는 게 메비우스 변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요 사각형을 30도 돌린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좌표들을 이렇게 메비우스 변형 계산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경훈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이 식으로 여러 가지 확대, 뭐 회전, 뭐 평행 이동 그런 많은 기하적 변형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메비우스 변환 한 게, 아까 대응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30도 회전한 사각형이 이렇게 휘어져서 나타난 게, 근데 지금은 변들이 다 원의 일부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현인가? 네네. 호로 보이는데, 음, 그러면 지금 이걸로 원 네개를 그릴 수 있는, 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를 넣어서 만들어지는 이 모양 같은 게, 모양이 이거 변환을 해보면 좀 그 전체적인 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수에 따라서. 음, 그래서 얘를, 어, 얘를 좀 돌려도 사각형을 지어보면 어떤 그 틀 모양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호들이 만나는 게 얘네들이 직교하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메비우스 변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맞는 관찰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메비우스 변환이 직선 또는 원의 일부로 가게 되고요. 음, 네. 원은 원으로 가게 되고, 음, 그리고 이제 각이 보존되는 변환이에요. 음, 그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지금. 네. 여기서 그, 뭐지? 바운더리? 저 이제 음, 겉에 저 호들이 다 원의 일부고요. 음, 사실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곡선이니까. 근데 네. 원의 일부라는 걸 수학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원래 직선들이 사각형이었으니까 직선들이 각각 직각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네. 각이 보존되니까 저것들도 다 직교하는 거예요. 음, 네.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관찰도 잘 하셨는데. 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드는 냅둬 보고 이제 제가 이걸 해본 이유는 네, 이런 변환들 이용해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구성이나 이제 그림의 형상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고 제가 이 스터디를 하면서 뭐 들은 얘기들
그리고 GPT랑 얘기해 보면서 이제 GPT가 이거 해보지 않을래, 저거 해보지 않을래 이제 추천해 주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음, 이거 추천해 주는구나. GPT가 재밌네. 이제, 음, 아, 근데 이게 블렌더라고요? 이거 네, 좋다. 블렌더입니다. 그 나중에 복소 함수를 적용을 어디 있을까, 그리드가? 네, 소함수 가르치게 되면은 이거 써도 재밌겠다. 네, 복소 함수를 또, 아, 그리드는, 잠시만요. 카메라가 바뀌었네. 네, 지금, 맞아요. 그리드가 안에 있고, 오, 얘가 지금 복소함수 중에서 그냥 x제곱 적용하면 그리드는 안 보여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음, 이 그리드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복소함수 적용할 수 있는 그 코드 키트를 이게 파워 이게 뭐 몇 함수 x제곱 세제곱 그런 거고 이것이 유리함수, 탄젠트, 로그, 이게 지수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리드는 빼고 어, 지금 이 XY 평면을 복소 평면이라고 보고 그냥 XY 좌표는 그대로 하고 그 XY 좌표를 이용해서 복소수를 만들고 그 복소수에 지금 파워 2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해주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서 그냥 보면 Z 제곱을 해줘요. 파워 2니까 Z 제곱. 그러면 복소수가 하나 나올 텐데 그 복소수의 어, 실수부, 허수부, 절대값, 가계값 이 중에서 한 가지를 Z 값으로 그러니까 높이 값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그려진 거구나. 네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리얼 파트. 오케이. 리얼 파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보면 2차 함수처럼 보여. 이 가운데 그 가장 끝부분이. 그런데 이거를 그 값의 허수부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모양이 생기고 이게 그러면 2xy, 네, 2xy 2, 그래프일 텐데. 2xy 맞죠? 모르겠어요. 저는 해보니까 음, 그냥 그 네, 복소수 x 플러스 iy 네. 제곱하면은 제곱. 네, 네, 허수부 맞죠? 허수부가 EXY, EXY. 2xy. 네, 이게 2xy의 그 이미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절대값. 근데 이것도 제가 퀴즈로 냈는데, 복소수의 절대값과 각을 구하는 방법? 제가 모르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설명을 듣고자 이 부분이 절대값, 이, 이렇게 앵글을 넣으면 각이라고 하는데, 앵글을 넣으면 여기 단차가 생겨요. 오, 그 신기하다. 단차가 여기 평평한 부분이 단차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360도인지 뭔지 180도인지 회전할 때마다 단차가 생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선은 이제 퀴즈에 음, 있는
복소수의 절대값과 각을 어떻게 구하는가? 아, 제가 몰라서. x 플러스 y, i에서 저는 그 절대값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지? 좀 그런 거 모르겠거든요. 고등 수학에서는 절대값이라고 하면 이제 양수랑 음수가 있는 것들을 하는데 복소수는 양수, 음수가 없으니까. 각을 또 어떻게 구할까? 이 절대값은 그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모듈러스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y제곱의 그 루트. 음, 아, 루트요? 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고 이것도 제가 그 위에 퀴즈가 있었는데 그러면 복소수의 루트 값은 어떻게 구할까? 루트 값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면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네. 절대값은 실수예요.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와, i 없고. 그, 아, 네, 그러면 원점과의 거리가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네, 접촉면에서? 네, 정확하게. 거리니까 이게 그 콘의 일부가 돼야 되거든요. 음, 음. 그래프가. 그럼 절대값이 저희가 음. 콘 섹션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뭐 2차 함수, 원 타원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근데 콘의 이게 일부가 되는 건가요? 음. 절대값이, 저렇게 계산한 게 아닌 것 같이 생겼죠? 저거는 파라볼라처럼 생겼는데. 네. 제곱이 된 게 그러니까 아닐까요? 그죠? 스퀘어 루트가 빠져 있는 것 같죠? 네. 음, 이게 빠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은 그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 음, 그림은 루트가 빠진 것 음, 같다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계산은 그냥 그, 여기 어딨지? 아, 어, ABS가. 파이썬이 제공하는 절대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긴 했습니다. 음, 가 좀 다르네. 원래는 콘이 나와야 음, 될 거예요. 네. 음, 이제 그 복소수의 절대값을 이제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음, 제가 말한 대로 나올 텐데. 음, 근데 그러면 콘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원점 주변에서 뾰족하게 생겨야 되는데 음, 쟤는 제곱처럼 생겼네. 네. 그런, 그러면 각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각은 그거 아닌가요? 그 E의 I 세타 했을 때 음, 그러니까 X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에, 아니요 B, E요. E. 2, 네. I, 세타? 세타가 네. 걔가 이제 Q 음, 플러스 Y 해서 네. E랑 그, E를 구분해서. 네, 맞아요. 네, 저희 스터디 때 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네. 이선 선생님 발표할 때도 나왔던 것 같고. 네. 네, 음,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그렇군요. 사인 세타. 그러면 이걸 하고 있었죠. 다른 것도 한번 리얼 파트로 해서 다른 것도 넣어볼까요? 파워 0.5. 파워 3. 3차 함수. 이렇게 여기 3차 함수 모양으로 음. 단면이 이게 3차 함수 모양으로. 이게 몽키세들인가? 그런가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겼네. 아, 이렇게 나오나? 어, 3차 함수. 그렇게 되게, 되고, 되게 잘 그려주네요. 네. 어, 이거 근데 수식은 안 보여주죠. 수식도 수식, 보여주나요? 3차 함수, 수식은 여기 요 부분인데, 아, 여기 복소수에 n이 제가 그 파워 3라고 하면 3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아, 여기서 결과로 복소수 하나 구하고, 걔를 리턴 한 다음에
여기서 복소수가 들어오면 그것의 리얼 파트인지, 어, 허수 파트인지, 절대값인지, 각인지를 결정해서 내뱉어 주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위로 조금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조금만, 네. 저 이거는 그냥 잠깐 보려고. 음, 다른 것들은 이제 이건 계산해 주는 거는 그냥 그 넘피라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듈이 네, 음, 맞아요. 뭐 로그값, 이제 지수값 그런 것들은 계산을 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방정식이 제가 쓰기 귀찮아서 이거 몽키세들이랑 방정식이 비슷하게 생겼네. 음,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중얼중얼거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음, 몽키스들이 뭔가요? 그 미분기하학에서 조금 재밌는 예제 공면 중에 하나예요. 저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네. 원점에서 커베처가 0으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음, 비슷한 것 비슷하게 같, 생겼는데 네, 네, 식이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원숭이 하나 올라가는데요. 세 번째. 뭔가 되게 많이 닮았. 일부 같은. 음, 몽키세들 방정식 사실 까먹어가지고 한번 맞나? 이것도 X, 세제곱 이제 맞네? 빼기 3차까지, X제곱, Y제곱. 이거, 맞네. 음, 맞네. 제가 정확하게 봤네요. 음, 잘 찍었네. 네. 이게 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딱 저 가운데서 그 가우스 공률을 계산하면 0이 나오거든요. 요 가운데, 네. 음, 그래서 약간 그런 예제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우스 공률이 어, 그 무한히 작은 네이버후드에서 어떻게 휘어져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휘어져 있어도 디텍트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예제로. 음, 이 공면이잖아요. 어디 어떻게 봐도. 근데 이제 원점에서는 가우스 공률이 제로라서 음, 캐치를 못하죠. 가우스 음, 공률이. 저기 서 있는 사람은 평평하다고 생각하겠네요. 어, 완전. 움직이기 전까지는, 네. 네네. 움직여 보기 전까지는, 네. 음. 근데 한 발짝만 떼도 알겠죠. 아, 몽키 세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몰랐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완초수라고 기초 수학반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이제 이차 함수가 허수근을 가질 때 만약에 실수근을 가지면 저희가 좌표 평면에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차 함수의 실수근이라고 하는데 허수근을 가질 때도 이것을 이렇게 좀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근데 혹시 지금 하는 방식에서 이제 이차 함수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삼차원 모양에서 허수근이 어떤 위치다라고 드러나기도 하나요? 지금 이거는 일단 x제곱이니까 허수근이 있을까? 근데 x로서 꼭 실수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그때 질문이 이제 저희가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이차 함수가 허근을 가질 때 그 허근의 위치를
어떤 방식으로 시각화하는 방식이 있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혹시 그러면 약간 허근이 존재하는 되게 쉬운 이차함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음, 지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거. 여기다가 그러면 더하기 1 네, 이렇게 지제곱 바꿔보면 더하기 1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0이 닿는 곳. 음, 아까 저기 있다. 올라왔습니다. 네, 저기 지금 찍혔죠. 지금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딱 지나가죠, 저기. 네. 어, 네, 허근이 여기 찍히네요. 네. 그런 거 허수, 지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네. G가 0일 때. 그러면 0.5만 올려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그 보통 여기 우리가 찍히는데, 많이 그 보는 그 허근이 되는 애들 중에서 Z 세제곱이 1인 경우에 음,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이 0인 요런 음,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봐 Z 줄 수 있나요? 세제곱이 1, 그러면 3차 함수로 가볼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 이제 허근이니까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을 하면 됩니다. 3차 2차예요. 함수. 2차. 네? 2차예요. 2차? 네. 2차고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입니다. 여기, 어딨냐. 여기서 1, 이렇게 됐어요. 오. 그러면 여기 이제 Y축, 그러니까 허수축이랑 닿는 부분이 허근인가요? 허수축이 그 G가 0, 아닌데. G가 0이면은 그냥 잠깐만. 제가 0이면은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가 0인데 가 네, 근이 되죠. 높이가 0인데. 네. 그리고 요 녹색 선이 Y축이거든요. 네. 제가 그 해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 120도 돌아간 지점이랑 240도 돌아간 지점이 나와요. 원상에서는. 음, 속소평면에서. 네. 근데 대충 맞는 것 네. 같은데요. 그리드 사이즈를 좀 키워보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음, 확대를 한번 지금 그거는 해보시겠어요?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뭘 보지? 아, 아, 네네네. 이거, 그리드 사이즈 고칠 수 있어요. 네, 그냥 그 사각형만 아, 키워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닿는 데가 딱 그 XY 평면이랑 닿는 데가 전부 근일 텐데. 음. 그럼 근이 되게 많은 건가요? 무게가 나와요. 위에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구멍 뚫린 것처럼.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아까 그 2로 했을 때 4로 네. 하면 이게 확대가 된 건가요? 더 많은 범위가 보이는 거예요. 많은 범위.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로 했을 때와의 차이가, 2로 하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안 보여요. 아, 근데, 얘를 4로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범위가. 그럼 1.5로 해주세요. 1.5? 음. 1.5 저기 너무 저기가. 1, x좌표가 1.5. 2분의 1이 돼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x좌표가 나와요. 2분의 1. 그러면, 1 요렇게인데? 정도면 해도. 네, 안 닿는데? 떠 있는데? 맞는데? 저렇게 잘려 나오네. 음, 그냥 2로 하죠. 그냥 어쨌든 네. 이렇게 하면 허수 근의 위치를 볼 수 있다. 맞나요? 어, 이 방식으로? 저희 생각한 게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 G제곱 더하기 G 더하기 1을
그래프로, 이게 리얼 파트만 보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 저희가 그러면 이게 리얼 파트만 보고 있어서 그럴 것 같아. 이거를 앱솔루트 밸류로 바꿔서, 앱솔루트. 예. 이러면 닿는 부분이 정확하게 근일 것 같아. 오, 맞네. 오, 예, 뭔가 오,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우와. 예. 네. 이러면 닿는 부분이 정확하게 0이에요. 예. 아까는 뭔가 되게, 어, 위치가 뭔가, 그러니까 플러스 1과 플러스 i와 마이너스 i 같았는데, 음, 네, 이러면 정확하게 찍힐 거예요. 딱 근만 정확하게 딱 못 찍힐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 지금 XY 평면에 딱 닿는 데가 근. 여기 맞는 딱 것 닿는,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기서 이제 그 X 값과 Y 값을 읽으면은 그 뭐야 그 실수부랑 허수부 계수 정확하게 음, 그러니까 1이랑 스퀘어 루트 3 지금 그래서 Y 쪽이 조금 더 길잖아요. 지금 Y가 조금 더 멀잖아요. 네, 보면 맞아요. 네, 1.7 정도 되져놨어. 음, 루트 3이 음, 잘 되네. 네. 네. 앱솔루트 밸류를 하면 되네. 네, 리얼 밸류가 0인 거는 그렇지. 그, 다른 음, 거죠. 그죠? 네. 근데 앱솔루트 밸류가 0이면은 그 결과값이 복소수로서 0이어야 되니까 음, 잘 된다. 네.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겠네. 네, 좋습니다. 예쁘게 잘 나오네요. 음? 네. 뭐, 그리고 다른 것도, 네, 네, 리얼로 일단 해놓으면, 다른 것도 형태들이, 로그가 어디 갔지? 로그 했는데. 이거 아닌데? 로, 파워, 로그 이거 로그, 맞는 거죠? 여기, 로그의 리얼 파트. 네, 여기 아직 이게 짧아갖고 한 6.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아는 로그 함수 모양. 음, 로그, 앵글이도 바뀌었네. 뭔가 해볼까요? 다른 거? 탄젠트요. 앵글이, 탄젠트? 어, 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준비하셨네. 그냥 아, 탄젠트가 아니고.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준비하지 않아. 지금 식을 써봐도 되긴 하는데. 탄젠트, 근데 기호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뜻일 텐데. 한 H가. 탄에, 하이퍼블릭 탄젠트로 GPT가 해줬네요. 그렇게. 음, 그냥 탄젠트 음. 해볼까요? 이것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네, 멋있는데, 모양. 네. 하이퍼볼릭 여기, 탄젠트, 지금 리얼 그래프죠? 리얼 파트 네. 그래프죠? 다른 거 해볼까요? 리얼 말고? 네 개 다 허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수. 이게 이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가 탄젠트라서 그럼 탄젠트 저희가 그냥 삼각함수 탄젠트 할 때도 이제 무한히 올라가는 탄젠트 모양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네, 탄젠트. 이게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음, 그, 뭐지? 수식에, 어, 그 분수가 있어가지고, 저 튀는 데가 이제 분모가 0이 되는데, 음, 분모가 0이 되는 자리들일 거예요. 음. 저희가 그 탄젠트 함수 배울 때도 그 아, 점근선, 그렇게? 네, 그러고 절대값. 저거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위에서 이거를 그냥 위에서 네. 봐볼까요? 네. 이게 위에서 보면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가 위에서 뭐, 거부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앵글 값도 한번 해볼까? 앵글 값은 분명히 단차가 어 음, 앵글 값은 단차가 이렇게 여기 평평한 부분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이게 근데 GPT의 말로는 이게 단차가 안 생기면서 이게 쌓이게 만들면 그게 리만 서피스 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지금 이 블렌더로는 이제 360도가 돌면 그 360도 이상이 가면 다시 이제 0도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쌓이는 게 표현이 안 되는데 사실은 쌓인다고 이렇게 겹겹이 쌓인다고 그런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 저게 앵글? 아, 앵글로 저거, 하면 저게 되게 익숙하게 생겼거든요, 저한테. 네. 뭐였지? 뭐였지? 저 서피스가 제가 아는 거일 수도 아닐 수도 미니멀 서피스처럼 생겼는데. 음, 그래서 리만 서피스를 그 제가 단차가 생기는 거를 해결을 하려다가 해결이 안, 그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리만 스타일. 그래서 지금 스타일만, 음. 어,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제가 적용한 게 이게 아닌데, 뭐 발판이 생겼네. 아까는 제대로 됐었는데, 이거는 포기, 안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억지로 막 그렇게 쌓는 그거를 발판이 만들어서, 발판 같이 생겼어. 네. 밟고 올라가야 돼. 음, 잘 됐는데, 뭐가. 음,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해보고, 음, 제가 할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 재밌게 잘 봤어요. 그, 이게 시각화해서 보는 거 자체가 사실 되게 신기한, 음, 그리고 이 아이세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뭔가 회전. 회전시켜보기는 했었지만, 매틀렉 같은 거는 이렇게 음, 색깔이 예쁘게 나오지도 않고. 음, 근데 그게 나오더라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나와서 너무. 음, 음. 네. 매틀랩은 그냥 파이썬 코드로 그,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VS 코드에서 돌려보는 건가요? 아니요. 매틀랩은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예쁘게 꾸미려면 꾸밀 수는 있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 음, 음, 저,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네요. 예쁜 발표. 재밌었습니다.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노잼 발표. 노제, 노제, 네. 노잼, 노잼이지 않을까요? 약간 쌍곡기야 공부한 거 조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만 스피어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근데 이게 양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엄청 많은데 찬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줌 쉐어 하실 때, 네, 저기 막, 그, 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빗금 쳐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빗금 쳐서 안 보이는 부분이요. 예.
그게 줌 인터페이스인가? 그러니까 요쪽인가요? 아니요, 저도 나와요. 그런 여기인가요? 부분. 예, 예. 여기는 네, 줌 인터페이스 얘를 아, 그 어떻게 가려, 숨기는지 얘를 어, 어떻게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가려지는구나. 아니요, 그냥 네네. 뭔가 해가지고. 네네. 아, 그러면 얘를 살짝 내리면 이러면 조금 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 없어졌죠. 조금 줄었어요. 네네. 네,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리만 스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 리저너블 그룹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H에서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합리적인 그룹? 아무튼 그걸 리즈너블. 네? 리즈너블. 리즈너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하이퍼볼릭 라인하고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라인에서 하이퍼볼릭 라인으로 이제 그 변환하는 네, 변환하는 것을 이제 잘 해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S1이라는 걸 그 반지름 일자리 원이죠. 그래서 복소 평면에서 반지름 일자리 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크 C라는 함수를 S1에서 i를 뺀 것 S1이라는 게 사실은 요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i인데 요거를 뺐다는 거죠. 요거를 뺐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r이라는 거는 요 x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기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i를 빼는 이유는 매핑을 할 때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거든요. i에서부터 이렇게 여기는 점을 잡아서 이렇게 빛을 쏘듯이 그래서 이렇게 빛을 쏘듯이 그래서 이게 얘는 이 점으로 빛을 쏴서 중간에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 점으로 이렇게 빛을 쏴서 중간에 x축이랑 만나는 지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쏘면 여기랑 만나는 지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원 하나를 이 x축, 실수축에다가 매핑을 하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그 정의를 했고 그랬을 때 이제 KZ라는 거를 그 유클리디안 라인이면 이런 거죠, 이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I랑 요 Z를 통과하는 직선이다. 그래서 그 R이랑 KZ랑의 교집합이 요 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나왔던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트입니다. 그 아까 퀴즈에 나왔던 네,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슬로프는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찾아보면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뭐죠? 요 KZ의 방정식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Y축, X축 잡고 여기가 뭐 0,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뭐 X, Y 해가지고 찾으면 되거든요. 그 Z니까 Z는 X 더하기 Y, I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네, 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래서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엑셀사이즈로 책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셀사이즈로 그 explicit formula 그러니까 역함수를 찾아라. 그래서 역함수는 그냥 요거 역함수 x랑 y랑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1.7에서는 ZK라는 게 이러한 점이다. 그러면 K가 뭐 0일, 2일 때, 0일 때는 이제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여기가 1이면 3분의 2파이니까 여기가 0이고, 요렇게 120도가 된 게 여기가 Z1인 거고, Z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0도. 그래서 240도 간 게 Z2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에 대해서 음, 그 이미지라는 거는 아까 보셨을 때 X축이랑 만나는 그런 지점들을 이제 찾아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디스코드에 올릴게요. 그래서 요건 혹시 계산은 저기 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리만 스피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위에서는 S1에서 이제 점 하나, i라는 점 하나를 빼가지고 1대1 대응을 만들었는데, 그 C에다가 이제 점 하나를 추가해서 1대1 대응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만 스피어가 C, 그러니까 C 바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C에다가 무한대점 하나를, 네, 추가를 해서 C는 이제 복소 평면이니까 XY축, Y축, 요 평면에다가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X축, Y축이고, 그러면 뭐 여기가 뭐 Z축 있으면 여기 무한대점 하나를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서 리만 스피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무한대점이니까 여기 있는 그러니까 거리가 무한대인 바운더리가 다 점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무한대점이 점 하나로 가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이는 게 구의 형태로 모인다. 그래서 이제 그 리만 스피어라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음 스피어 스피어인 거는 뭐 알겠는데 이렇게 모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만 스피어 말고 뭐라고 할까요? 뭐 리만 뭐 팔면체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는 그냥 약간 어 그렇게 만들어도 재밌겠다 정도, 네, 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오픈셋이라는 게 정의가 나오는데, x가 이제 그 저기 뭐냐 복소 평면에 이제 부분 집합인 집합 x가 있고, 얘가 오픈이라는 것은 모든 모든 이제 x의 원소 z인 거죠. z에 대해서 엡실론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 u 엡실론 z라는 것이 이제 w 빼기 z의 거리인 거죠.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은 그러한 w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x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어, 아주 작은 이런 그 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 원들이 어떤 점에서든 다 그 요런 원들이 존재를 해서 요 x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그 오픈셋이다라고 돼 있고, 그 기대수에서 위상수학 처음에 할 때 이런 비슷한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위상수학하고도 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만 스피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 형태를 조금 뭐라 그러죠? 형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위상수학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클로즈드라는 것은 이 여기가 이제 평면이라고 치면 여기가 x라는 이제 집합이고, 얘가 오픈이면 이제 걔를 뺀 나머지가 클로즈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운디드라는 것은 그 엡실론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x가 이제 u 엡실론 제로, 여기가 제로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엡실론이 존재를 해서 이러한 집합에 그 x가 들어가는 그 부분 집합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바운디드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림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클로즈드 뭐 오픈 이런 애들이 네, 기대 살 때 이제 위상수학이나 이런 정의랑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좀 써놓은 거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무한점을 하나 추가한다는
그 부분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그림 그리시기로는 재축 위에 무한점을 그리셨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사방에 다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렇게 왜 사방에 다 생기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음, 그 거리라고 하면 원점에서 거리가 무한대인 음, 지점이 있으면 근데 음. 사실은 여기도 원점에서 거리가 아, 무한대고 네. 여기도 무한대고 이렇게 돼서 음, 그런 애들이 다 같은 점이다라고 해서 하면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네, 정정해 주셔도 돼요. 정정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엑설사이즈가 나오는데, 엑설사이즈는 건너뛸게요, 일단. 네, 빠르게 하기 위해서. C 바로 이제 오픈의 정의를 확장을 할 건데, 그래서 아까는 C에서 오픈의 정의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C에서 오픈이 이렇게 네이버후드라고 위상수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이버후드의 개념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C 바로 이제 확장을 좀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한대점만 원래는 이제 요게 있었는데 무한대점을 추가를 해서 Z가 무한대점이 아닐 때는 그냥 요걸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무한대점일 때는 요 무한대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무한대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픈이라는 것의 이제 정확한 정의가 그러니까 C에 있는 X가 오픈이라는 것이 각각의 그 점 X마다 엡실론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되는 아까처럼 그래서 그 네이버후드가 X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러한 이제 엡실론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런 개를 오픈이라고 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경계가 없는 어떤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뭐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를 포함을 하게 되면 요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을 딱 그려보면 요 바깥에 있는 지점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지점만 포함이 되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경계가 없는 애들을 보면 경계점 근처에 있는 어떤 애를 찍으면 어쨌든 엡실론을 아주 작게라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H가 오픈인, 그 부분집합이면, 그 복소평면에 오픈인 부분집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H가 이제 하나의 예가 되는 거고요. H는 이제 상반평면이죠. 이렇게 된 상반평면이고, 이 X축을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E라는 집합이 그 Z가 1보다 큰, 절대값이 1보다 큰, 그러니까 원의 이제 바깥 부분이 되겠죠. 원의 바깥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무한대점을 포함한 그런 지점이 이제 U1의 이제 무한대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정의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제 Z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제 엡실론이 그냥 1이기만 하면 되죠.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Z가 E에서 무한대를 경우에는 뺀 지점의 원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아까 그 막 무한대로 가는 그 지점 말고 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어떤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S1하고 이제 Z랑의 거리가 아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Z고 여기가 절대값 Z고 여기가 1이니까 요 거리는 절대값 Z 빼기 1이겠죠. 그래서 그 엡실론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런 네이버후드를 이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럼 오픈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S1이라는 거는 오픈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계면에 있는 점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S1은 이렇게 경계면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점을 찾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원을 잡았을 때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네, 얘는 이제 오픈이 아닙니다. 그러면 클로즈드를 다시 또 정의를 할 건데 C 바에서 정의를 할 건데요. C 바에서 X를 뺀 것이 오픈이면 이제 X가 클로즈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이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S1은 이제 클로즈드입니다. 왜냐면 C에서 S1을 뺐을 때는 걔가 이제 오픈이니까 네. 그래서 S1이 클로즈드다라고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수열의 수렴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해석할 때 그 함수의 극한 하기 전에 수열의 극한 해서 수열에서 수열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으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애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어떤 뭐 생각하는 그 방식들을 차용을 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수열의 극한이 이제 수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ZN이라는 수열이 그 수열을 한다라는 것이 똑같아요.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를 해서 그거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ZN이 그 네이버후드에 포함 원소이면 된다라고 됐고 그래서 그 실수에서의 수렴하고 정확하게 거의 똑같아서 네, 되게 좀 편하게 네, 볼 수 있었습니다. 엑셀사이즈는 n분의 1을 모아놓은 애들이 0으로 수렴하는 걸 보여라. 그리고 wn이 n일 때 이제 무한대로 수렴하는 걸 보여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무한대로 수렴한다는 게 보통은 실수에서는 무한대로 가면 발산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C 바라는 게 이제 무한대점을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네, 신기했고 그래서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해서 n분의 1만 했거든요. 그러게요. 왜 n은 안 했지? 여기는 안 했나 봐요. 여기는 여기는 아무튼 n분의 1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요렇게 절대값이 그 u 엡실론의 제로이면 되는데 엡실론을 고정을 하고 n이 엡실론 분의 1이라고 하면 그러면 n분의 1이 왜냐면 얘가 n이 라지 n보다 크기 때문에 n분의 1이 라지 n분의 1보다 작고 얘는 이제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n분의 1이 그 네이버후드의 원소이다라고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받고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하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해서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클로저라는 게 있는데 클로저. 그래서 이제 일단 클로저가 뭔지를 보면 그 C의 이제 그 뭐죠? 부분집합인 X가 있고 X 바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C 바에 있는 원소 Z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어떤 Z냐면 아까 봤던 네이버후드랑 X랑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는 그러한 Z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0보다 큰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네이버후드가 공집합이 아닌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집합인 거고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X가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그 영역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도 이제 클로저가 되는 거고, 이런 애들도 클로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바깥에, 완전 바깥에 있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네이버후드를 잡으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클로저가 된다. 그래서 X의 클로저라는 거는 경계까지 포함하는 집합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엑셀사이즈가 나오는데 C바 안에서 X가 아까 봤던 n분의 1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n분의 1을 모아놓은 집합들의 이제 클로저를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유리수랑 유리수 i를 합한, 그래서 A 플러스 BI인데 A, B가 유리수인 그러한 집합에 대한 클로저를 구해라. 그래서 X바, X에 대한 클로저 X바는 X에다가 경계니까 0을 포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Y에 대한 클로저는 어, 전체 복소 평면 C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 예제는 X가 C바의 이제 부분집합인 거고, 그랬을 때 X바가 그러니까 클로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해보면 클로저의 정의상 경계를 포함하는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C바에서 X바를 뺀 것이 오픈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픈인 걸 증명을 해봤고요. 증명 과정은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를 다 그냥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만 해보면 이제 X바를 이렇게 잡았고, C에서 X바 뺀 거를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미의 W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Z0와 이제 W의 그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은 그러한 이제 W를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버후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델타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그러면 델타가 0보다 크게 되고, 그리고 요 네이버후드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고, 그래서 이제 W가 C바에서 X바를 뺀 거에 이제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 네이버후드가 모든 이제 Z0에 대해서 네이버후드가 여기에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픈이다. 그래서 오픈인 거 보이면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한번 해보면요. C바에서의 이제 서클이면 원인 거죠. 원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원이랑 직선을 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직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유클리디안 서클은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원인 거고, 그리고 유클리디안 라인도 이제 서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직선도 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좀 생각을 좀 적어봤는데, 유클리디안 서클은 이제 납득이 보통 일반적으로 되겠죠. 원이니까. 근데 유클리디안 라인에다가 무한대를 합집합을 한 게 얘는 왜 원인가? 라고 해서 그 직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저번 시간 했던 직선 같은 경우는 중심이 이제 X축 위에 있는 반원이거나 X축의 수직인 직선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얘는 왜 직선이냐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클리디안 서클 같은 경우는 중심이 지금 중심에 대한 얘기는 없고, 직선일 때는 중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중심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얘도 기울기나 절편이나 이런 애들도 상관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막연하게 짐작을 하는 건 이렇게 직선이 있고 어딘가에 이제 무한대점이 있으면
여기가 무한대점이겠죠? 여기도 무한대점인데, 그럼 얘네 둘이 이제 같게 돼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원이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아,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 직선은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반원이가 저게 어떤 뭐랑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 지금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게 이제 1장의 2절인데, 1장의 1절에서 그 뭐죠? 쌍곡, 쌍곡평면, 그러니까 직선이 나와요. 직선을 정의를 하는데, 네, 직선이 정의가 된 게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반원이거나 아니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거는 맥락이 C 바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위로 조금만 올려보시면은 그 뭐야 C 바에서의 서클이잖아. 오, 너무 많이 올라왔어. 어디죠? 어디? 그냥 여기요? 아까 거기 네네. 데피니션인데. 네. 지금 그러니까 그 C 바에서의 원을 저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로 정의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C 바가 저희 리만 스피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C에다가 인피니티를 추가한 걸로. 네. 네. 그러면은 그 C에서 직선을 그린 다음에 네.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반대로 올리면 직선이 다 원으로 가게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C에서 원점을 지나는 그 무한히 이어지는 직선을 생각해 보면 네네네. 이거를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거꾸로 스피어 위로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딱 그 대원이 나오겠죠. 네네네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선을 원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거 진짜 음. 원. 그러니까 C 바가 스피어니까 네네네. 그 위에서의 원들이 아, 실제로는 C에서 라인이거나 서클이거나 네네네. 그러면, 어, 라인은 대원으로 가고, 서클은 대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 라인도 그 원점을 지나지 않는 라인은 대원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네네. 네. 근데 원인 그 구 위에서의 원인데 그 우리가 새로 추가한 무한점을 지나가는 원이 되겠죠. 네네네. 이렇게 있으면, 원점을 통과하는 애는 이렇게 대원이 되는데, 그렇죠. 통과하지 네. 않는 애는, 네, 이런 식으로, 통과하지 않는 약간 기울여 갖고 아, 무한점 북극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이런 그렇게 식으로. 생기겠죠. 네. 네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리만 스피어에서 북극점을 지나지 않는 원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했을 때 다 그 C 위에서의 원이 나올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스피어에서 북극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를 잡잖아요. 그럼 네.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하면은 직선이 나오겠죠. 쭉 아, 펴져가지고. 네, 의문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음, 네. 그래서 이제 L바는 라인인 거라서 이제 직선에다가 무한대점 포함한 거고, R바는 이제 얘는 실수축이죠. 실수축에다가 무한대점 추가한 거고, 이렇게 해서, 네, 돼 있고, 그 일반화로 R3에서 이제 X1, X2 평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XY 평면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한대점을 추가를 해서 도면으로 이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Z가 X 플러스 YI라는 이제 복소수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걔가 X, Y, 0인데 R3의 이제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S2라는 것은 X, Y, Z를 모아놓은 애인데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 원래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러한 이제 이런 거겠죠.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반지름 일자리인. 근데 이제 북극점이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북극점을 빼야 되나? 아니지. 아닙니다. 북극점이 이제 따로 표기가 된 거고요.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어 엑서사이즈가 크시라는 것을 요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 S2에서 n을 뺀 것이라는 집합의 각각의 점에 대해서 LP가 이제 유클리디안 라인이래요. R3에서.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부극점을 지나가는 거죠. 부극점하고 이제 P를 지나가는 그러한 이제 그 직선일 때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 그 크시라는 것과 그 역함수를 이제 식을 한번 적어봐라 라는 거라 걔는 이렇게 n이 0,0,1이었고 그 다음에 P1, P2, P3라고 P를 잡았을 때 이제 n 플러스 t의 p-n 이거 벡터 형식으로 이게 표현을 한 거라 요렇게 tp1, tp2, tp3 더하기 1 빼기 p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게 n이 요거고 p가 요거니까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래서 C와의 교집합이니까 Z가 0이면 돼요. 그래서 뭐죠? 그렇죠. Z가 0이면 돼요. 그래서 T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걔를 여기다가 싹 다 넣어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아까 퀴즈 문제잖아요. 네? 아까 퀴즈 문제였잖아요. 네, 맞아요. 최혜경 선생님. 아, 이거 답을 알고 계셨구만. 근데 풀어놓고 이제 보통 이제 적어놨으니까 까먹잖아요. 네, 그래서 까먹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 그리고 이 부분은 어 언제 했더라? 이번 주 초였나 해가지고 조금 까먹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z는 x, y, 0일 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역함수를 한 거죠. 역함수 하면 요렇 얘를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연립해가지고 t 구해보면 0이거나 이거거나 나오거든요. 근데 0인 거는 빼고 요거일 때 이런 식으로 네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그래서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그 구면 위에 있는 점, y, z의 반지름이 1인 거잖아요. 화면이 있는 어디로 가볼까요? 여긴가요? 거기 조금 위에서 어디든 선가 나왔는데, 네, 어쨌든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1이라고 네, 했는데, 그게 만약에 스테레오그래픽 사용이 되면, 네. 그 아까 밑에서처럼 이제 좌표가 유지가 그 밑에 있어요. 밑에 방금 바로 전에 잠시만요. 완전 밑인데. 완전 밑에요? 네, 방금 왜 못 찾지? 아, 이거, 네네네. 어, 그러면 그게 더 밑에 내려가면 그 점이 이제 사용이 되면 요런 점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도 뭔가 거리가 1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점들을 어디가, 내 어떤 어,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1?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근데 이게 사형이라서 거리가 그렇게 유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네, 되나요? 몰라요, 저도. 음. 그, 음, 차영철 교수님 혹시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원점하고, 네, 거리가 유지되는 프로젝션은 아니죠.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렇게 편 거니까 음, 그러니까 원점하고의 뭐 거리가 1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1대1 대응이 있다 정도인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선하고 원하고 그렇게 아니지. 그렇죠. 1대1 대응이 된다. 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의 연속이 나오는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해석하기 한 거랑 똑같고 그래서 에필론 델타라고 하죠. 근데 그 에필론 델타가
여기서는 약간 네이버후드를 사용을 해서 W가 이제 델타 네이버후드의 원소이면 FW가 FZ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의 원소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프로포지션 1.9가 있어서 JZ라는 것이 이제 Z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Z가 C에서 이제 0을 뺀 그러한 지점일 때, 그러니까 그 집합의 이제 원소일 때 J0는 무한대고 J 무한대는 제로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한대 넣으면 제로라는 거고, 여기다가 0 넣으면 무한대라는 거고요. 걔가 이제 C 바에서는 연속이다라는 건데, 솔직히 조금, 약간 그런가 보지 정도? Z분의 1이라는 게, 전체 구간에서 이제 0하고 무한대를 뺀 전 구간에서 원래 이제 실수에서도 그 연속이었는데, 여기는 무한대점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아,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 있구나. 정도로 이제 저는 보면서 이제 감상을 좀 했고, 인버전 맵을 위키피디아에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포인트가 주황색이고, 그리고 인버티드 포인트라 그래서 그 역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함수를 찍어 놓은 게 이제 이렇게 X로 찍어 놓은 게 이제 빨간색이고, 그랬을 때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안에 있는 애들은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안으로 나오고 이렇게 찍힐 텐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찍은 게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네, 찾아봤습니다. 이게 얘가 뭔지 몰라가지고 챗GPT에서 찾은 적이 이걸 알려줬는지 아니면 위키에서 봤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매핑을 이렇게 찍어 보니까 약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대칭으로 예쁘게. 제 눈에는 예쁜데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쌍국기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Z분의 1이라는 게 얘는 이제 GPT가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포엔칼의 원판 모델에서 이제 요게 단위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어요. 주황색으로 있는데 무한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바운더리를 이룬다고 하고, 그리고 원판 내부가 쌍곡 평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계에 대해서 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반전을 하는 거죠. 단위원에 대해서 반전을 하는데, 그 지오대식을 축으로 하는 반사가 된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오대식을 뒤에 써놨었나? 네. 솔직히 여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쌍국기하의 기본적인 대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했을 때 정경훈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중에서 여기 있는 점을 요 원점 기준으로 그 요 원 위에 있는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 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랑 네.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아, 좀 다른가요? 네. 이거 그냥 한번 이제 괜찮으시면 한번 써보시면 네. 바로 눈에 보일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되죠? 네. 지를 지, 그, 를 그 복소수 지를 네. 그 x 플러스 iy 말고 네. 그 r 곱하기 2의 i 세타로 쓸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이렇게 하면은 1 오버 g가 그러니까 g분의 1이 R분의 그 1은 r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i 세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각이 뒤집어지죠.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네. 방향을 유지하면서 원 밖으로 삐져나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반대쪽으로 가면서 원으로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아래가 뒤집히죠. 네. 여기 45도쯤에 있는 요 지점은 R분의 1이니까
원 밖으로 나가는데, 문 밖으로 나가는데 반대로 네, 그런 거죠. 나가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대충. 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조금 아, 달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애가 저쪽으로 가는 거네요. 네, 이상하죠. 네. 네,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요 바깥을 이루는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요 바깥을 이루는 거네요. 반대로 네, 가면. 아, 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비우스 변환으로서의 아이소메트리가 쌍곡 아이소메트리가 있다고 하는데 계수 행렬이 0, 1, 1, 0이래요. 요거에 대응하는 이제 메비우스 변환이 되고 그리고 등거리 변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거리가 같은 변환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쌍곡거리를 정의를 할 때 이제 무한대를 포함하는 미만 구면 전체를 생각을 할 때 J는 이제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 위에서. 그리고 내부랑 외부를 맞바꾸는 전사사상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요 내부에 있는 애들은 반대로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애들은 반대로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된 전사사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이 보존이 된다고 하는데요. 쌍곡 지오대식은 이제 유클리드 원과 직선 중에서 단위원의 수직인 것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게 그 단위원의 수직인 조건을 보존을 해서 수직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쌍곡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위원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직선이나 이런 애들이. 네. 그리고 쌍곡선을 쌍곡선으로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GPT가 이렇게 알려줬고요. 혹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아까 지분의 일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구해서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그래서 네. 그럼 이게, 어,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북극점과 남극점은 그대로 있고, 그럼 이제 중간에 적도가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적도를 잘라면 이제 상반구하고 밑에 하반구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네. 걔네들끼리 뭔가 돌려서 바꾼다? 나는 사실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위에 거를 밑으로 내린 이렇게 돌려서 내린 것? 위에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구호 상반구 위에서요? 자체. 아니, 그러니까 상반구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적도에 있으면 네. 적도에도 저쪽, 저기 어디로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적도의 가장 동쪽 끝, 서쪽 끝. 네. 네. 걔네들을 그냥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아, 상반구를 상반구로 내리고, 이렇게. 네. 네. 하반구는 상반구로 올리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 그냥 마치 약간 좀 0, 0이 북극점이 남극점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남극점이 북극점으로 가는 게 0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가 0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제 적도는 아까 그 단위원인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약간 좀 그 지금 C파가 약간 구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약간 얘를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또 조금 음, 그런 상상이 조금 들었어요. 네. XY 평면 대칭처럼 보는데 0은 이제 무한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가고 상반구가 하반구로 가고 하반구가 상반구로 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단위원에서 그 뭐야 축이 이게 그 돌리는데 축이 지금 딱 그 X축인 상황. 네, 네, 그렇게 맞춰서 돌려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야 지분의 1이 뭐야 R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 세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타가 0이고 R이 1이면 그 제자리에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 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저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돌리는 거에 의해서 제자리에 있는 점이 두 개잖아요. 요거랑 요거겠죠. 요거랑 세타가 파이인 거. 네, 요거랑 요거. 네. 그리고 세타가 파이인 게 제자리에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네네. 2의 마이너스 i 파이는 2의 i 파이랑 같으니까.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이고, 호모모피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메오모피즘이네요.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뭐죠, 혹시? 호메오모피즘 뭐였지? 준동형사상. 준동형사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래야 되겠네. 네. 위상동형 사상. 위상동형인가요? 네, 아무튼 그 호메오모피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젝션, F가 이제 바이젝션이고, 그리고 F와 F 역함수가 그 모두 다 연속이면 이제 호미오몰피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바이젝션이 중요하고 뭐 둘 다 연속인 것도 중요하니까 호메오몰피즘을 정의를 했나? 근데 어 뒷부분을 아직 못 봐서 얘가 어떻게까지 막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프로포지션을 보면 아까 Z분의 1이 나왔었고 그래서 Z분의 1이 호메오몰피즘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C 바의 원소 Z에 대해서 이제 합성을 하면 Z가 되죠. 왜냐면 Z분의 1이니까 Z분의 1에다가 Z분의 1에다가 여기다가 Z분의 1을 넣으면 Z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Z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젝티브인 거는 JZ랑 JW랑 같으면 이제 JZ랑 W랑 같아야 되는데 요렇게 아이고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ZJ랑 이제 ZJ가 ZW가 같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J를 씌우면 Z가 되고 W가 되니까 인젝티브 1대1 단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Z에 대해서 그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합성을 한 것에다가 넣으면 이제 같은 Z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사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역함수가 이제 ZJ랑 같아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J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는 위에서 사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요거는 저기 안 넣었는데 J가 이제 컨티뉴어스 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J 역함수도 컨티뉴어스 하다라고 해서 요 프로포지션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Z분의 1이라는 게 좀 중요하겠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나오니까 보통 중요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뭐 크리티컬한 예시 이런 아 채널지기 선생님의 이제 표현으로는 페네트레이팅 이그잼플인데 네 그런 애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고 혹시 요 요 호메오몰피즘에 대해서 뭐 코멘트가 조금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중요도를 잘 모르겠어요. 없으시면 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절씩 해야지라고 그 굳은 다짐을 하고 사람 일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는 1.3절은 근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3절 하고 뭐 4절도 그 다음은 2장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추가적으로 다른, 네. 무슨 책 보시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책이었지? 잠시만요. 전에 그 한두 번 오셨던 선생님께서 네, 맞아요. 남기고 간 책을 네, 맞아요. 어디 보자.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제임스 W. 앤더슨의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입니다. 스프링어.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부를 쭉 한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기자기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오늘은 레코드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